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자 한광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임상에서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인 딥바이트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와 물리는 관계를 세시탈 비유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를 위에서 아래로 포개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보다 이렇게 전방에 있게 되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전후방적으로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보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수평적인 피계량을 우리가 오버젯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를 가리고 있는 수직적인 피계량을 우리가 오버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으로는 하악 전치의 인사이저 엣지가 상악 전치의 싱귤룸 부분에 이제 교합이 됨으로써 상악 전치에 의해서 하악 전치 임상치관에 대략 한 1에서 3mm 정도가 가려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노멀 오버바이트라고 부르죠. 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치아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하악 전치의 임상치관의 한 3분의 1 정도가 가려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노멀 오버바이트의 범주에 넣게 됩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를 너무 과도하게 피게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딥바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기준을 굳이 제시한다면 하악 전치가 한 5mm 정도 이상 가려지는 경우, 또는 하악 전치 전체의 임상치관 길이의 한 30에서 40% 이상, 그 이상 가려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딥바이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상에서는 사실 이런 정확한 이런 미리수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교정장치를 붙이려고 하는데 하악 전치의 가장 이상적인 순면의 그 위치에 브라켓 슬롯이 위치하게끔 브라켓을 포지셔닝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딥바이트로 간주하고 치료를 하게 되고, 꼭 교정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교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를 과도하게 피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딥바이트로 간주를 해서 딥바이트 환자에 맞는 치료 전략을 가지고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죠. 딥바이트라는 말이 상악 전치와 하악 전치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당연히 전치라는 것은 그 후방에 이어져 있는 견치나 구치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에 비해서는 클래스 2에서는 당연히 상악 전체 치열이 하악 전체 치열보다 전방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젯이 더 증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버젯이 증가된 상태에서 하악 전치는 위로 솟구쳐 오르고 상악 전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딥바이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이것이 딥바이트의 대부분의 경우가 클래스 2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50년에 닥터 스트랭은 딥바이트를 오픈바이트에 반대되는 말로 클로즈드 바이트로 정의를 하면서 딥바이트가 생기는 에티올로지, 그 병인론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버컬티스, 즉 이것은 이제 구치부를 의미하는데요. 상악이든 하악이든 구치부가 저맹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위되어 있기 때문에 딥바이트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에티올로지는 상악이든 하악이든 전치가 과맹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딥바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를 들면 하악구치부의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악구치부가 원래 수직적으로 노멀하게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정도로 정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저맹출되어 있게 되면 상악구치와 하악구치 사이에 이렇게 디스클루전이 된 상태가 되고요. 환자는 당연히 입을 다물면서 저작을 하거나 연화를 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맨디블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다물게 되겠죠. 그럼 맨디블이 다물어지면서 하악 전치가 상악 전치에 의해서 과도하게 피게 되는 이런 딥바이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구치부의 수직적인 위치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전치가 과맹출되어서, 예를 들면 하악이면 하악의 커버업 스피가 굉장히 커서 하악 전치가 과맹출하게 되면 역시나 현상적으로 딥바이트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악 치아든 또는 상악 치아든 역시 동일하게 그 저맹출이나 과맹출에 따라서 딥바이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닥터 스트랭의 이 정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치료 방법에 대한 많은 실마리를 제공해 주죠. 그 말인즉슨 구치부가 저맹출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전치부가 과맹출되어 있기 때문에 딥바이트가 생기는 것이라면 우리가 치료는 그것을 역전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치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구치부를 오히려 정출시키거나 또는 전치부를 함입시키는 치료로서 딥바이트를 치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딥바이트를 치료해야 하느냐?
물론 이 딥바이트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교정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환자에게 딥바이트를 치료해야 될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상악천치가 하악천치를 너무 과도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말을 할 때나 웃을 때 조금 인상이 답답해 보이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외모를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딥바이트 상태가 오래 방치가 되게 되면 하악전치가 상악전치 후면에 있는 설면에 있는 잇몸을 때리게 되면서 이 상악전치 설면에 있는 페리오돈탈 티슈가 이제 브레이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40대, 50대 이렇게 중년이 되면서 상악전치가 굉장히 플레어링 되고 모빌리티가 심하게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상악전치가 하악전치를 가리고 있으면서 이 하악 전체 골이 하악치열에 의해서 상악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디블 무브먼트에 제한이 오게 되고 이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하악이 운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딥바이트의 치료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득을 하고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컴프레hen시브 orthodontic 트리트먼트에서 언제 딥바이트를 수정해야 할까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라켓과 와이어를 가지고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컴프레hen시브 orthodontic 트리트먼트라는 것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보통 처음에는 이런 치아들에 브라켓을 붙이고 와이어를 넣어서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레벨링 앤 얼라이먼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라면 소구치 발치라면, 발치 교정의 경우라면 소구치 발치를 진행하고 이 공간을 폐쇄하면서 견치와 구치의 관계를 클래스 1키로 맞춰가는 스페이스 클로저 단계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공간 폐쇄가 모두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키가 맞아진 상태에서 조금 더 인터디스테이션을 잘 맞춰가는 피니싱과 그 이후에 이렇게 형성된 교합을 잘 유지해 나가는 리텐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컴프레hen시브 orthodontic 트리트먼트의 3가지 단계는 레벨링, 얼라이먼트, 스페이스 클로저, 피니싱 리텐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딥바이트를 언제 치료해야 되느냐? 바로 제일 처음 단계에 있는 레벨링 얼라이먼트 단계에서 딥바이트를 치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딥바이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2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클래스 2이기 때문에 상악 전치를 후방 이동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